4월 임시국회가 중점법안 처리에 착수한 가운데 그중 하나인 북한인권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17, 18대 국회에서 여야 간 논쟁으로 처리가 무산됐고 19대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심인조 의원이 새로운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여야가 논란을 이어오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을 제외해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과연 오랜 시간 공전해온 북한 인권법이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새누리당 심은조 의원을 만나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지정입니다. 4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입니다. 국회에서 무려 9년째 공전 중인 쟁점 법안이기도 하죠. 최근 여야의 이견을 보완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입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심 의원님께서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외교부에서 30년간 외교관을 하셨던 아주 외교 전문가신데요. 북한인권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93년도에 맨 처음에 이제 북핵 문제 그 1차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동경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북한이 그때 IAEA 탈퇴 선언을 하면서 예. 북핵 1차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북한이 이제 그때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외교부의 북미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북핵 문제에 쭉 관여를 해오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실상에 접하게 됐고 북한 주민의 그 참혹한 삶, 인권도 탄압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그냥 눈 감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93년도면은 벌써 한 근 20년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힘들게 살았던 겁니다. 20년 이상이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북한 인권법이 17대, 18대, 지금 이제 19대 국회 삼수법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장기간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이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기에 되신 배경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저는 뭐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당사자인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법이 없다 하는 거는 뭐 수치를 느껴도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들어서서도 물론 17대, 18대도 여야 간의 대립 때문에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이번에 19대에 들어와서도 저희 새누리당에서 그 4분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 윤상헌, 이인재, 조명철 그리고 또 한 분 계세요. 황진아 의원 하시고 야당에서는 이제 심재권 의원께서 그건 이제 주로 대북한 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둔 것입니다만 어쨌든 북한 인권 증진 법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개 법안이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되고 있고 공청회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만큼은 어떻게든 북한 인권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쟁점을 정리를 하고 공통분모를 뽑아내고 조금 추가 요소도 넣어갖고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요소,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은 어떤 게 있는가요? 우선 공통적인 거는요. 통일부에서 이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부에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에는 북한 인권대사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네. 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하는 예. 내용들이 이제 여태까지 나온 것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걸 집어넣고 예. 다음에 이제 인권재단이라는 걸 뺐어요. 이건 예. 이제 저희 새누리당 의원 발의 법안에는 되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저는 이런 우리가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네. 재단이 있으면 좋지만 네. 그러나 재단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못할 일은 아니다. 예.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뭐 100억 원 이상의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 그런 것보다는 북한 인권법 자체를 빨리 네.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네. 생각에 넣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 이것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네. 대북 인도적 지원도 그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이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태까지 계속 그 좌절된 그러니까 법안들과 인권재단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아, 거고요. 그게 빠지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 지원도 저희가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도 네. 그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대처를 하지만 예. 그러나 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예. 결국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네. 있는 거니까 이것도 예.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다만 거기에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네. 이것이 다른 쪽으로 전용이 안 되도록 네. 하는 그런 방지 장치를 네.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그 우리 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북한 인권법안이 진보 쪽, 보수 쪽에서도 다 환영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지금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양쪽에서 전부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수 쪽에서는 지금 북한이 전쟁하자고 하는데 북한을 돕자는 거냐 이런 또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을 네. 북한을 돕기 위한 거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북한의 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금 0세부터 2세까지의 그 아이들이 영양 결핍에 걸리고 그것이 네. 2대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은 유전자의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은 시급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그게 영양 지원이기 때문에 식량 지원하고 다른데 이건 전용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결핵약 지원한 거라든지 예. 그런 것들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그 일반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북한이 아주 이제 예민해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 인권법안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7대부터 쭉 네. 그 진보 쪽이라 그럴까요? 야당 쪽에서는 네. 그런 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반대를 해왔죠. 예. 그러면 17대, 18대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느 시점이 네. 그럼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시점이 있었는가?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북한 인권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네. 설령 북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더라도 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예. 반드시 제정되어야 될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주시긴 했는데요. 그 계속 보수 쪽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군이나 당이 중간에서 착복을 한다 이런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런 약 이외에 그러면 다른 거는 없나요? 그 당이나 군이 착복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진 없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은? 인도적 지원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네.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이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예. 결핵약 지원 같은 거는 그건 뭐 전용 의문이 별로 없는 것이지만 예. 가령 수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거 예. 거기 이제 식량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하는 네. 것은 또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을 쓴 것이죠. 예. 그리고 남북 간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모니터링, 그러니까 네. 감시, 그 분배의 감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상당 부분 의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실상이 아주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북한 인권이.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요. 네. 그 탈북자들을 통한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네. 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대체로 북한 내에 그 정치범 수용소가 네. 5개 내지 6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네.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들만 해도 네. 적게는 8만, 많게는 한 20만 이 정도로 어이구. 보고 한 13만 명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치범만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듯이 탈북자들 숫자 지금 네. 저희 나라에 2만 4천 명이 와 있지만요. 예.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떠도는 네. 더 많은 숫자의 또 탈북자들이 있고요. 예. 또 우리 가끔 그 텔레비에서도 방영을 합니다마는 뭐 어린이들 네. 꽃제비라는 애들도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먹고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꼭 그 지금이 그럼 작년보다 더 어렵냐 그렇게 네. 비교하는 거는 어렵고요. 예. 다만 북한이 계속 이렇게 폐쇄적으로 예. 이끌고 갈 때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실 중국이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작황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개혁 개방을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에만 박차를 가하면은 이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네.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심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 새로 들어간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통일부에 두기로 한 북한 인권 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외교부의 북한 인권대사, 이 두 기구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네.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저는 그 자문위원회 그 자문위원들의 숫자를 이제 한 20명 정도까지 네. 늘리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예. 보다 더 광범위한 예. 그 민간 쪽의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문위원들은 이제 앞으로 통일부에서 수립하게 될 인권 관련 기본 계획이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 예. 그리고 그것이 다음 정책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가 이렇게 예. 전반적인 흐름을 예. 보고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교부에 설치되는 북한 인권 자문대사는 네. 현재 외교부에 그냥 인권대사는 있습니다. 인권대사요? 인권대사. 북한 인권대사가 아니고 그냥 인권대사. 인권대사. 예. 이제 인권 관련 국제회의도 많고 하고 네. 또 북한 인권 문제에도 일부 관여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 인권대사라고 이제 특화를 함으로써 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좀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력도 더 가중시킬 수 있고 또 우리 국내에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중에 공공외교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네. 공공외교의 대내적, 국내적 측면이죠. 이런 네. 것들 활동을 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그 우리 국내, 국외의 네.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교부죠. 외교부의 인권대사 말고 별도로 북한 인권 자문대사요? 북한 인권 대사입니다. 북한 인권대사. 네, 네. 이 대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하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북한 인권의 침해 사례를 아마 조사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 주민, 네. 그러니까 뭐 탈북자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중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 형식이 될 겁니다. 주로 네. 현재도 이와 관련한 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고요. 예. 그 단체에서도 한 여태까지 1,400건 정도의 예.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가 예. 됐다 그러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소속된 그 대한변협에서도요. 네. 북한 인권 백서라는 걸 2년마다 한 번씩 내는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탈북자들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집대성해서 예. 그 인권 기록 보존소 같은 거를 만들면은 예. 이것이 이제 차츰 입소문이 나서 알려지면은 예. 그 북한의 가령 그런 이 인권 탄압에 관련했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두려움을 좀 갖게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모두에 좀 설명을 하셨는데 북한 인권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이 네. 우리 심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네. 근데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이런 곳이 대북 삐라 살포하고 뭐 이런 곳이 맞나요? 뭐 하는 곳입니까? 꼭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것은 지금 네. 나온 여러 가지 업무를 거기서 이제 종합 총괄 음. 그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전 이게 있으면 분명히 더 나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봐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우선 나왔던 안이 새로운 조직과 인력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1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네. 지원금으로 이제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쪽에서 많은 예. 우려를 제기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인권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지 않더라도 네. 필요한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면은 이건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심 의원님께서는 야당이 굳이 반대하는 내용을 넣어서 북한 인권법 전체가 항상 이렇게 표류해 온 것을 이번에 좀 막아보자 이런 보관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인권재단을 뺀 게 네. 야당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은 네. 정확하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인권법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 예. 인권재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진 않다는 생각을 네. 평소에 해왔습니다. 네. 그런 제 생각을 반영한 겁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삐라 살포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극명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심 의원님께서는 그런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 또는 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여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 주민이 지금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 차단돼 있어서 바깥 세상을 잘 모른다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북한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걸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예. 여러 가지 뭐 전단 살포도 있고요. 예. 다른 방향의 또 대북 여러 가지 방송 매체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통한 활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이제 전단 살포 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미리 사전에 네. 이거를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하려면은 조용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네. 북한에 대한 이런 단체 활동을 선전하는 건 또 그런 의미도 있을 네, 것이고요. 그것이 북한의 어떤 일부러 자극하기 네, 위한 목적도 네. 있을 것이고 하기 네.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예.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면은 예. 얼마든지 조용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것을 사전에 어디서 뿌린다 네. 뭐 이렇게 함으로써 굳이 갈등이라는 건 우리 남쪽의 갈등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 사는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시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됐어요. 47개 이사국의 무투표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얘기인데요.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권조사위원회가 아까도 이제 우리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죠. 차이가 없나요? 네. 들어가서 조사하는데 북한이 허락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 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 이것을 많이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 배증될 수 있으니까 유엔의 그러한 북한 인권조사위의 구성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적극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앞으로 또 법정에 세울 수도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북한에 혹시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도 상당히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유엔에서는 직접 조사를 못하면 결국 마찬가지로 그 탈북자 조사나 면담이나 이런 식의 그 방법을 활용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아마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장 될지.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이제 북한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 탈북자 2만 4천 명을 포함해서 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많게는 수십만까지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증언, 네. 또 증거 이런 것들을 국제 어떤 사회에서 어떤 네. 책임 있는 기관이 그것을 취합해서 조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북한에 계속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압력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상당히 그런 또 압력의 가중감을 느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엔의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탈북자들의 인권 실태도 아마 혹시 관심 대상이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탈북자들의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실태나 그 사람들의 인권은 어떤가. 이런 건 혹시 조사 대상으로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1차적인 조사는 이제 북한에서의 북한 주민이 받는 인권 탄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더 시일이 흐르고 네. 범위가 이제 광범위해지면 그리고 또 탈북자가 이제 재입국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저희는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현재대로의 지원책이 이것이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그 재고가 필요합니다. 예. 이거 다시 봐야 되고요. 예.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해 가느냐 하는 것은 예. 우리가 과연 앞으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예. 통일 한국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예.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그 탈북자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 하면은 저희는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네. 상당히 나빠지리라 보고 있고요. 예. 이 점은 반드시 앞으로도 개선책을 더욱더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된 나라들이네요. 참 특이한데요, 그죠? 그 다른 제3국인데 그 나라의 인권법을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을 했다. 미국이야 원래 관심이 있었죠. 일본도 그랬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국은 이제 2004년 4월에 했고요. 네. 일본은 이어서 2006년 6월에 했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네. 기본적 가치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인권 상태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예. 하는 차원에서 인권법을 만들었고요. 예. 2009년부터는 인권 특사까지 임명을 해갖고 예. 이제 로버트 킹이라는 사람이 인권 특사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그 체포가 됐던 우리 한국계 미국인 석방을 위해서도 북한을 방문한 바도 있고요. 예. 북한에 가서 이제 북한 식량 평가단을 끌고 가서 김계관 부상을 만난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영양 지원,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또 그 활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권 조사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도적 지원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일본은 2006년 6월에 했는데요. 예. 이것은 정확한 제목이 그 납치 문제와 인권 침해에 대한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네. 지금 납치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제 여기에 더 많은 중점은 주어졌지만 예. 어쨌든 이것도 인권 침해가 들어가 있어서 북한 인권법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아, 예. 저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법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번 회기에는 좀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에서 심재권 의원께서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법안이라는 법을 또 제출을 하셨는데요. 심 의원님께서 같이 또 심시시네요. 심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하고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심재권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는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제 중심이 예. 됩니다. 인도적 지원. 네. 그래서 그 주는 중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북한 인권법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그 주민들의 네. 인권 탄압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북한 인권법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려면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당이 제안한 법안과 우리 심 의원님이 제안한 법안 조율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그 인도적 지원을 포함시킨 것이 예. 그 심재건 의원 법안의 어떤 핵심 요소는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야당이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권 관련 요소 이런 것 때문에 뭐 당론으로라든지 인권법 자체에 반대를 하면은 역시 또 통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인권을 증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은 야당 의원들도 반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저는 나름대로 균형을 갖춘 법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야당 의원들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요. 예. 그래서 뭐 공통에 추구하는 거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 예. 우리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전반적인 그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예. 이 문제를 갖고 야당 측과도 하여튼 꼭 법 제정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력을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법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들한테도 북한 주민들이죠. 한테도 굉장한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해법이 무엇인지를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생생특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